안녕하세요. 저는 송악면 송안에서 꽃을 좋아서 사는 아름다운 농장 지킴이 김정식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충북 단양 도담 삼봉에서 태어났고요. 100일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요. 엄마가 이제 저를 100일 전에 데리고 제 아버지가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하셔서 두하게 새 가정을 꾸려는 데로 왔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소외감으로 배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부모 밑에서 그냥 사랑받고 자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만 자랐고, 크면서 제가 살 때 남들과 같이 좀 부모하고 학교 가는 게 제일 제 꿈이었죠. 아버지의 자식인 언니가 있었고 와서 동생을 셋을 더 봤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끼어서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또 할머니가 2분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랑 약초를 따로 다니고 밭에 일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3번째까지는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4번째라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 입장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못 가서, 동생들은 유학을 보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육성회비가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다 못하는 엄마가 안 좋으니까, 너무 엄마가 봐도 딱 하고 일만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수양딸이 더 편하게 밥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엄마가 양딸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양딸로 간 집이 아들만 넷이고 아버지가 몸이 계속 너무 안 좋아서 방에서 밖을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가면은 아버지 수명이 길어지고 저도 좀 좋아진다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거기 갔을 때 가수원도 하고 엄마가 시장에 청국장 장사도 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이쪽도 내 부모가 아니요 저쪽도 내 부모가 아니라서 참 눈치가 보이고, 몇 개월 못 있고 몇 개월 못 살고 그냥 내 발로 내가 나와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건 더 심해지는 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일을 해야 되고, 또 흥부 놀부 마냥 우리 할머니가, 큰할머니가 조금 개팍해가지고 늘 나보고 너네 집 가서 쌀 가지고 와라, 쌀 가져와서 네 거는 네가 해 먹어라. 그 소리에 지쳐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엄청 하고 싶었고, 근데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다시 생각한 게, 다시 또 양딸로 보내서 가까운 데로 보내니까 오니까 멀리 서울로 양딸을 정해서 보냈는데, 가서 봐도 역시 저는 찬물에 기름 돌듯이 눈치나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서울이라는 데를 알고 서울에서 내가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미싱 학원도 갔댔고 자수 학원도 갔지만 다 그게 여의치가 않고 먹고 잘 수가 없는 자리라서, 제가 일반 학원을 들어가느라고 들어갔는데 그게 관광회사 학원이더라고요. 관광 그 안내 자격증을 따는 회사라서 그 학원에 가서 제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속이고 국민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중학교 나온 걸로 해서. 그때 13, 14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생각나지만 동대문에서 지금은 일산이라 그러는데 금고까지 88번 버스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취직을 했을 때 제 기분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진짜 좋았습니다. 누구
받을 일도 없고 나만 잘하고 나만 부지런하면 칭찬받고 내가 조금 더 몸을 놀리면 먹을 거 하나라도 챙겨주는 나이 먹은 선배들도 있었고 챙겨주는 사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담아서 진짜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댔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엄마가 너무 아프다라니까 내려와서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소도 샀고 땅도 샀고 또 이복 언니 미국에 비발도 보내줬었고 엄마 뒷바라지 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역시 똑같이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제천에 있는 지금의 제천 관광이지 제천 운수고 옛날에는 차 2세대밖에 없던 제천 운수 민병찬 회장님 밑에 제가 다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옆에서 엄마를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제가 운전이라는 걸 배우겠다 그랬더니 그때 나이는 이미 이제 주민등록이 나올 때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호적을 따로 올린 게 아니라 언니 호적에다 이름만 하나 더 올린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남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남들은 주민등록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운전을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못 배우게 해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서 지금 자식을 낳고 사는데 지금도 그때 저를 몇 개월 동안 보듬어준 내 양부모님, 지금의 양 형제들이죠. 진짜 그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불러서 큰일 때 대소사를 꼭 같이 치르지만 제가 너무 해주는 게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나라 이렇게 하고 가서 내가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클 때 너무 이쪽 저쪽 눈치를 너무 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떳떳하게 나서서 내가 주체를 못하고 그냥 부르면 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은 저같이 주눅이 안 들고 지 부모, 지 양친 부모 밑에서 그냥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부모를 둘을 제가 걸쳤지만 첫 번째 간 양부모님이 수양 딸로 마음속에다가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밖에 안 있었는데도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저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고 결혼을 해서 큰딸 낳고 또 작은 딸 놓으면서 이쪽으로 제천 쪽으로 다시 오면서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고 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우리 막내를 낳았는데 돼지를 먹이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돼지 먹이를 가지러 온다고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언제 본 분 같아서 혹시 저를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저를 본 기억이 안 나면 혹시 옛날에 양딸을 수양딸을 둔 적은 있냐고 여쭤봤더니 수양딸을 있기는 있는데 그 딸을 잊어버린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제가 몇 개월 동안 가 있던 수양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랑 우리 지금 막내랑 인연이 그렇게 깊어져서 애 도를 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니까 쌀이랑 사과랑 가지고 양 어머니 막내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와서 우리 막내 돌잔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수양 형제들하고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 있지만 그 인연이라는 거는 꼭 뭐 피가 섞인 그런 형제가 친하고 그 형제야 된다. 또 무슨 뭐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그런
선입견을 다 깨버렸습니다. 나이가 제가 70이 됐어도 지금까지도 그 양부모 밑에 양 형제들이 저를 챙겨주고,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오고, 집에 대소사가 있으면 저를 부르는데 지금도 그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미안한 감이 들고요. 그렇다고 가서 몇 년을 살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살았는데 지금도 옛 이야기 만나면 하고,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더 자상하게 지금도 불러주고 만나주고, 집안 조카들까지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비석에, 양부모님 비석에 저를 딸로, 제 남편을 사위로 올려주고, 지금도 가서 보면 제가 대소다가 되면 집으로 못 가고 엄마 아버지 산소로 가는데 가서 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살아오는 거를 그만큼 도와줬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참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엄마 아버지만 지금 못하기 때문에 가끔 남편이랑 거기 가서 술 한잔 붓고 담배 한 대 피워드리고, 그리고 집에를 오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씩 가고 싶은 생각이 늘 들고, 친부모님 산소에는 1년에 한 번 간다면 양부모님한테는 1년에 못 가도 5, 6번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아무리 험하다 그래도 피를 안 나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자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했고 이웃에서도 이런 저를, 제 속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친형제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형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냥 제가 못해도 그냥 너무 이쁘게 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야생화를 좋아하는 여인이고 지킴이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을 때 그쪽 가정에 할머니가 2분이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할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10만이었어요. 큰 할머니가.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가시면 집에서 할 일이 없다고 공부 대신 약초를 캐러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거를 그냥 하기 싫은 일, 따라가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무 밑에 가서 꽃을 따라 그랬는데 저보고 그 할머니가 이거는 인동초지만 한방에서는 금은알을 쓴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그리고 할머니는 산속으로 사라지면 저는 꽃 한 송이 없이 그걸 다 따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오면 또 오고, 같이 걸어가다가 꽃이 있으면, 지금 부르면 용담이지만 그때는 할머니는 초롱담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약초로 쓰는 건데 독초로 사용을 한다. 근데 지금 그건 용담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라는 거는 되게 힘들고 싫었는데 꽃을 볼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있었고 그게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때는 싫고 믿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하고 그게 새록새록 지금 일같이 생각이 나는 그 부분이었었고요. 또 엄마 첫 번째 엄마를 정해줬을 때 수양집을 갔을 때 형제가 아들만 넷인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팠고 가수원을 하셨고 엄마가 청국장을 하셨고, 제가 들어갔을 때 나이로 따져서 위로
오빠 둘, 알로 남동생 둘, 제가 중간이 되었는데 위에 오빠, 큰 오빠는 나이가 있지만 둘째 오빠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었고 생일을 따져서 오빠라고 부르라 그래서 오빠라 불렀고 동생들하고 있었고 밑에 동생이 조금 나이가 적었는데 지금은 시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동생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가수원에 포도를 익으면 까만 거만 제가 따먹고 그 동생한테로 밀었어요. 엄마가 시장가 수금을 해갖고 오라면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수금을 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동생 보고 수금 안 했다 그러자고 꼬셨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지금은 그 동생하고 추억이 돼서 누나가 나를 이렇게 시켰잖아. 그래서 나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도 그래서 결혼해서 애들 기르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는 그랬고요. 저는 부모를 따진다면 부모가 셋, 넷이 됩니다. 그 부모가 다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뜻으로 새긴다면 다 그게 지금의 삶의 전부 다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구를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디딤돌이 됐을 때, 나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이거를 좀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너네 이름으로 하나를 뭐를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은데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자식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치는 바람에 성공은 못했어요. 제가 학교 쪽에 졸업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고 경영인 과정 그냥 그거는 내가 다녔지만 절차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부터 다니겠다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남편까지도. 근데 배우라는 인연이 아닌지 제가 그의 다리 다치는 바람에 그거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2, 3년 다녔으니까 친구들이 동창이라 하지만 가서 보면은 사실 사진도 없고 친구니까 그냥 동창이라고 만나는데 내가 막 세우고 하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거는 졸업장 하나 받아보는 거. 차례대로 그거 이렇게 내 힘 있을 때까지 살다가 지면 안 되고 남한테 가는 날까지 도움이 되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